영화 친구를 보면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서 그 김광규미가 이마 좀 까진, 요즘 뭐 맹활약을 하죠. 한때 뭐 택시 운전을 했다 이런 소문도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양반이 뭡니까, 유호성을 불러가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라지요. 그러니까 유호성이가, 고등학생이 이제 앞에 끌려나가가 깡패입니다 이러니까 이 자식 말이야 뭐 장난치냐고 주워 팹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그러죠. 저 아버지 진짜 깡패인데요 이러지요. 자, 입사를 할 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묻습니다. 왜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할 때 기업들이 본인의 능력과 무관한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학력과 직업을 묻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뭐 이게 아직도 있는지 몰랐습니다. 80개 기업의 입사원서를 분석한 결과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한 대기업의 입사 지원서인데 아버지의 최종 학력과 근무처 직위까지 적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고 이거 적으면 우리 집의 애들은 어디 취직을 하겠습니까? 저 아버지가 황장수라 가지고 맨날 세상에 문제 있는데 씹어대는데 좀 그렇네요. 자, 그래서 정보를 입력해야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직자들은 어쩔 수 없이 빈칸을 채워야 된다고 합니다. 빈칸을 안 채우면 그냥 던져버리겠죠. 제 입사 원서인데 부모님 직업을 왜 묻는지, 그것도 스펙인가? 요즘 부모의 직업이나 부모의 재산이 스펙입니다. 할아버지 재산도 스펙입니다. 대다수 구직자는 부당하다고 느끼지만은 불이익을 받을까 항의도 못합니다. 자, 한국 상위 100대 기업 중에 80개 기업을 조사했는데 아직도 가족 사항을 입사 원서에 적는 기업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거기에 뭐 가족 관계, 학력, 동거 여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부모 직업까지 지금 들어있다 합니다. 부모 직업을 묻는 게 18%랍니다. 자,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지만은 강제성이 없어서 관행처럼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회사에 대해서는 차별을 줘야 된다. 불이익을 줘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청년 실업이 이렇게 심각한데 이것까지 물어서 되겠습니까? 아버지 자랑스러운 사람들은 아들이 굳이 취직하러 안 다니도 다 해결 잘 됩니다. 자, 취직은 못 시켜줄 망정 상처는 주지 맙시다. 참, 요즘 아까 뭐 법조 비리 운운했는데요. 이 법조 비리는 고사하고 6급 공무원이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개발 예정지 땅을 사고 공짜로 건물까지 지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감사를 벌인 행자부가 중징계와 수사 의뢰를 지시했는데도 해당 구청이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답니다. 인천 북성동의 5층짜리 신축 건물인데 중구청이 지원해서 조성한 동아마을과 차이나타운 사이길에 위치하고 있는데 요즘 뭐 이게 중국 차이나타운에 관광객 많이 오잖아요. 이 일대에 관광객이 몰리자 2년 만에 공시지가는 2배 뛰고 실거래가는 4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자, 평당 500만원 주고 산 땅이 지금 2천만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건축대장에 나와 있는 소유주의 남편은 인천 중구청 관광개발팀장 6급인 모양입니다. 조모씨인데요. 2014년에 아내 명의로 땅을 사서 건물까지 지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공무원으로 있다가 관광개발팀장을 하니까 여기에 지원이 들어가서 앞으로 이 동네가 뜰 거니까 여기에 집을 사자. 그러면 대박을 칠 거다. 이렇게 했겠죠. 이거 송월 동아마을이라고 뭐 옆에 차이나타운 이런 거 생기기 전에 중구청 공무원들 식구들이 많이 사고 아들 딸도 사고 친척도 다 사고 한 8명이 샀다.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런데 지 돈으로 지가 샀으면 정보를 좀 알고 땅을 샀다라는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겠지만은 투서가 7월달에 접수됐는데요. 중구청 업무와 관련한 업체들이 원가 이하로 이 건물 공사를 해줬고 한 업체는 아예 2억 원 가량의 대금을 안 받았고 2달간 감사를 한 행자부는 중징계와 함께 수사를 의뢰하라고 중구청에 통보를 했는데
토지를 산 시점이 일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직전이란 점, 평소 업무와 관련해서 조씨가 업체들의 대금 부풀리기를 묵인해 줬다는 점 등을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의 업무와 관련해서 뻥튀기를 해가 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많이 받아내고, 그때 엄청 많이 받아낸 거를 내가 건물을 짓는데, 그것도 여기에 개발할 거라 해서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 데는 공짜로 해주거나 아주 싸게 해주라고 국민 세금으로 지 건물 올린 거지요. 자, 조씨는 공사 대금을 정상으로 지불했다고 공짜 공사는 돈을 빌렸다 갚은 거라고 헛소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도요, 인천 중국청은 이 사람을 징계도 안 한 채 건설 관련 부서로 또 옮겨줬다고 합니다. 기가 찹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자 평균 임금 하면 중위 소득이 4, 5천만 원 연봉 이래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근로자의 절반이 연봉 2천만 원 이하고 중간 소득층은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무슨 4, 5천만 원 할 때 뭔 4, 5천이냐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런 모양입니다. 한국 근로자들은 저소득 구간에 소득신고 인원의 대부분이 몰려있는 비대칭 분포를 이루고 있답니다. 근로소득자 4명 가운데 1명은 최저임금 미만 소득을 신고했고 25%가 최저임금 미만이고요. 전체의 절반은 연소득 2천만 원 이하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중간소득층의 소득 성장률이 가장 크게 정체하면서 허리계층이 밑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한겨레 신문이 국세청에 2010년부터 2014년 기속분 근로소득세 290개 소득구간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거는 이 신문이 진보신문이든 좌파신문이든 잘한 겁니다. 잘한 건 잘했다 해야 됩니다. 이런 통계가 정확하게 안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부풀려져서 국민들 상당수가 잘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죠. 어쨌든 정부가 다양한 재분배 정책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이 매우 두터운 비대칭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2014년 근로소득을 신고한 전한 670만 명 가운데 한 해 5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을 신고한 인원이 21만 명, 1.3%, 50에서 100만 명이 17만 3천 명,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21만 9천 명입니다. 연봉입니다. 총 급여가 2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45%인 750만 명에 달했다는 겁니다. 2014년 기준 최저임금 연소득 1,306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로소득자도 460만 2천 명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전체 신고인은 4명 가운데 1명을 넘는 숫자 27.6%가 최저임금보다도 못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득자들이 해마다 470만 명 수준으로 아래 위로 오르나그리고 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임시 간헐직, 비정규직 등 절대적 노동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질 낮은 일자리가 계속 많이 남아있다고,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미만 소득자를 뺀 근로소득자, 그러니까 전한 670만 명 중에서 한 470만 명을 뺀 1208만 명은 흔히 말하는 정규직 중심의 상시 노동자로 추정이 되는데, 이들의 중간 소득자를 보니까 연봉이 2014년 3,178만원, 2010년 2,782만원, 이등 사람이 그 5년 사이에 14.2%가 늘었어요. 그래서 한국노동연구원이 100인 이상의 기업 사무관리직의 임금 정보를 분석해서 사원급 중위소득이 3,590, 대리가 4,794, 과장이 6,146만원, 부장이 9,018만원이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상위 노동자의 실제 중위소득은 훨씬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얼마 전에 저도 이거 봤어요.
뭐 사원이 얼마, 대리가 얼마 이래 샀는데 대리가 5천만 원 가량 된다. 이럴 리가 있나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상근 노동자들의 중위소득이 3,178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상시 노동자의 중위소득은 이 무슨 정부나 경제단체에서 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훨씬 열악하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 근로소득자들의 소득 분포도 악화되고 있다는데요.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간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근로소득자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부터 제일 끝까지를 이렇게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하고 실제로 전체 소득자들을 다 더해갖고 사람 숫자로 나눴을 때, 연봉을 더해가 나눴을 때 평균 소득 간의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격차가 955만원으로 2010년보다 15.5%가 늘었다는 거예요.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의 격차가요. 자, 이렇게 이 소득 분포가 변화하는 것은 중간소득층이 질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산층 기준에 따라서 중위소득의 50%에서 150%를 중간소득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소득층이 얼마나 넓게 분포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2014년 기준 중간소득층이 1,589만원, 이건 중위소득의 50%. 아까 중위소득이 3,178만원 아닙니까? 이거의 50%고, 그 다음에 4,767만원은 중위소득의 150%. 그러니까 이 중간소득층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1,500만원 받는 사람부터 4,800만원 받는 사람까지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근로소득자의 상위 28.9%에서 90.7%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간소득층은 2010년에는 29.6에서 86.1이었는데 하위소득계층으로 4.6%가 확장이 되고 위로는 0.7%만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소득층이라고 부르는 50에서 150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는데, 이게 위로 늘어나야 될 건데 중위에서 밑으로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임금을 점점 나쁘게 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하향 평준화하고 있다라는 그를 의미하겠죠. 자, 그런데 이 중간소득층만을 가지고 또 그 가운데는 얼마냐 이래 보니까 2010년에 2,361만원인데 2014년에 2,684만원으로 2.3% 늘어났다는 겁니다. 하위소득계층은 4.8, 상위는 중위소득이 2.9인데 중간소득의 증가가 2.3%밖에 안 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중간층이 점점 가난해지면서 밑으로 추락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